국내에서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한 건데요.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이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전성, 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의 긴급 사용 승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선구매 완료한 물량은 화이자 36만 2천 명분과 머크 24만 2천 명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40만 명분에 대한 물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인데요. 먹는 치료제 언제 국내에 도입되고 그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이슈오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이 의료 현장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 연구에 의하면 증상 발현 3일 이내에 복용을 하게 되면 89%, 5일 이내에 복용하더라도 88%가 입원율, 사망률 감소를 나타냈고요. 특히 복용군에는 사망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만 입원을 하게 되니까 지금의 의료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겠죠. 다만 조건이 조기에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의 PCR 검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델타나 오미크론은 바이러스 복제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 검사 키트를 이용하더라도 진단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죠. 우리가 독감이 진단이 될 때는 개인 병원 가서 신속항원 검사하고 그리고 바로 타미플루를 복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식으로 앞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팍스로비드는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에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증상 같은 경우로 우리가 기준을 나눈다면 어느 정도가 이 경증, 중등증 환자이고 여기서 중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주로 이분들은 이제 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그러니까 고위험군이죠. 이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수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임상 연구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도 도입이 되면 그런 분들 위주로 재택관리나 생활치료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투여가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독감 진단이 되면 누구나 복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초기에 치료를 하는 거고 이 팍슬로비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 그 복제량이 한 10분의 1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감염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투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또 개발이 진행 중인 게 머크사의 치료제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팩슬로비드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가 복제할 때 단백질 체인을 끊어주는 그 프로테이즈란 효소 억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돌연변이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12세 이상의 복용이 가능한데 그리고 우리가 효과율이 거의 90%가 나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머크사의 이 몰리피라비르는 원래가 코로나19에 타겟을 한 약물이 아니고요. 독감 치료제로 개발이 되다가 전환이 된 약물이다 보니까 효과가 초기에 50%였다 30%로 떨어졌고 그 기전 자체가 그 염기 서열이 끼어 들어가면서 변이를 유발해서 결국 바이러스 사멸을 일으키다 보니까 태아나 이런 데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동물 실험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한 남녀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성장기에 있는 18세 미만 학생들은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 머크사 것도 지금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네,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승인은 안 났지요. 그래서 우리가 몰리피라비르 같은 그 약은 아마도 2차 플랜 B로 인해서 우리가 팩스로비드 같은 걸 쓸 수 없거나 항체 치료제를 쓸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아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팍스로비드를 중심으로 치료제 네. 복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약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외신에서는 팍스로비드도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어떤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 팩슬로비드는 원래 코로나19에 타깃을 한 항바이러스제 하나에다가
리토나비르라고 하는 우리가 HIV 환자들에게 약물을 오래 몸에 이렇게 머무르게 해서 효과를 증대시키는 부스터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 두 개가 결합이 된 약물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리토나비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항응고제라든지 우울증약,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뭐 정간제 이런 약물들의 그 농도가 올라갈 수 있죠. 몸에 오래 머물게 되니까 독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스타틴 계열의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이런 항응고제, 항우울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고 이 팩스로비드를 같이 사용할 때는 일정 기간 좀 약을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서 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복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정부는 올 1월부터 도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시중에서 우리가 치료제를 복용할 시점도 그 즈음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도 1월 중순에 들어오게 되면 가능하면 승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복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하려면 전문 의료진이 그분의 병력과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투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건소에서 재택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의료진과 연계를 해서 만일에 이분이 확진이 됐을 때 이 팩슬로비드를 줄 수 있는 분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만일에 진단이 됐을 때 내가 약을 타러 갈 수 없다면 보호자가 전문 처방을 받아서 가져올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차로 가서 직접 받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시스템 정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지금 재택치료도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택치료에 이 팍스로비드가 이용이 된다고 해요. 이전에도 재택치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졌었던 건가요? 지금은 재택 관리 수준입니다. 네. 해열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관리를 하고 나빠지면 응급 입원을 하는 시스템인데 일부에서는 우리가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데요. 그 시스템 자체를 제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가 생활치료시설뿐 아니라 지금 외래진료센터에 재택을 하시는 분들이 고위험군들이 본인이 50세 이상이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서울 시내에 딱 3군데, 오늘까지 4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하루에 10명 내외로 지금 주사를 줄 수 있고 주말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간호사분 인력이 부족해서 주사를 투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명밖에 주사를 못 맞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는 수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지금 다시 정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구치료제 역시 그런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 초기에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 증상이 나왔을 때 해야 된다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증상이 나오면은 PCR 검사를 받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금 되게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렇습니다. 경우도 많고, 근데 그 자가에서 집에서 어떻게 진단 키트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다 배부하고 있어요. 특히 델타나 오미크론은 특히 델타 같은 경우는 코에 바이러스가 1000배 이상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에 바이러스와 달리 굉장히 정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무증상 상태에서도 특히 20대 이하는 60%가 무증상, 그렇죠. 임산부가 50% 넘게 무증상이에요. 네. 그럼 집에서 굉장히 짧거든요. 코에다 본인이 양쪽에 해서 바로 하면 10분, 15분 내로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증상이 없더라도 약간 있더라도 나오면 바로 연락을 해서 약을 타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지금처럼 PCR 검사를 하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 검사받는 시간을 하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죠. 지금은 그 시스템이 우리는 안 갖춰져 있는 안 건가요? 돼 있죠. 그게 2개에 거의 16,000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낮춰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에서는 무료 배부를 통해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경구용 치료제 예후나 복용 사례들이 있을까요? 이번 달 말에 이제 산적이 돼서 이번 달 말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네. 머크사의 몰리피라비르는 이미 사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사용 결과에 대한 아직은 나온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치료제로 이제는 다시금 넘어간 상황인 것 같아요. 백신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백신 접종도 이제 뭐 N차 접종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치료제로 좀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독감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감이 기본적으로 면역이 약한 분들이 백신을 맞고 안 걸리도 노력하지만 돌파가 되죠. 독감도. 그래서 그때 우리가 타미플루를 먹듯이 기본적으로 유아라든지 우리 어린 어르신들 취약한 계층이 백신을 주로 맞고 앞으로는요. 맞고 거기에서 감염이 된 분들은 이제 이런 치료제를 받기 때문에 2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어찌 보시나요? 더 연장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의 확산세가 좀 감소한 것은 거리두기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고령층의 이제 부스터 효과로 인해서 감염이 좀 차단된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 부스터 효과가 일부 연구에 의하면 10주가 지나면 거의 15% 이상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스터 효과는 오래 갈 수가 없고 그래 거리두기를 지금 만일 바로 중단을 한다면 지금이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분명히 확산이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로서는 고심을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연장이 돼야지만 좀 더 안정세에서 우리가 또 경구치료제가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확산세를 줄이고 그리고 병상이 준비가 되면 그때 위드 코로나를 점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병상 말씀을 하셔서 지금 수치가 조금 수도권이 82%인가요? 조금은 줄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시간은 어느 정도나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은 초기 치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구 치료제가 중요하고 또 사실 항체 치료제를 많이 주사할 수 있는 주사센터, 외래센터를 많이 늘려주세요. 지금 사실은 재택 관리 기간은 상당히 많은데 4개 정도밖에 주사를 맞을 수 없다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만 구비가 되더라도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중증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의료기관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확진 추이가 조금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조금은 이 확산 추이가 좀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